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입니다. 결국에는 최대 최소는 뭘 뜻한다? 자, 닫힌 구간 A, B에서 만약에 연속인 거야. 얘가 연속이면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 F라는 얘기야.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항상 일어나는 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존재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일어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디서 일어난다? 자, 단 두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디? 경계가 있을 거고 그 경계의 함수값에서 일어납니다.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에서 일어나거나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제 극값에서 일어난다. 극값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경계 함수값이나 극값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속이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래프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우선이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를 위주로 보자? 경계와 극대극소가 되는 극값이 일어나는 순간 위주로 생각을 해주자. 됐죠? 위주로 생각을 해주다는 얘기고, 극값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극값이 일어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극값의 후보지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값의 뭐다? 후보지가 될 거야. 왜 후보지가 되는지 알겠어요?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값이지만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극값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전혀 필요 없고 어떤 부분이 조금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만약에 열린 구간이 있어요. 열린 구간 A와 B가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A, B에서 F가 뭘 가진다? 극값을 가지는 거야. F가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어떻게 수까지? 최대값을 가진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자, 확실한 건 뭐냐? 이 최대가 되는 순간,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최대값은 누구랑 동일할 거냐? 결국에는 최대값은 극값이었다는 얘기야. 극값일 수밖에 없겠죠. 극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죠? 생각을 해봐봐. 열린 구간에서 x = a가 있을 거고 x = b가 있어요. 근데 양 끝에 있는 경계값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그 경계값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갔겠죠. 근데 최대값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최대값이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나겠죠. 여기서 최대값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 최대값이 있는데 또는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이 있죠. 최소값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값에서만 일어난다 라는 얘기예요. 구간의 양끝값은 일단 후보지에서 사라집니다. 양끝이 비어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고, 어디 보시느냐? 10-2번부터 봅시다. 10-2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더하기 1이 있고 그 위에 x가 이렇게 있더라 라는 얘기고, 얘가 y입니다. 자, 다음에 대하여 얘가 fx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봐봐.
대략적인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윤곽이 잡혀야지 풀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0,0을 기점으로 자 조금만 면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이 될 지점조차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누가 부호가 결정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위에 양 x가 양일 때 양이 되는 상황이고 음일 때 음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다 보니 당연히 어디로? x를 어디로 보내봐야 돼요? 무한대로 보내봐야 되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갈 텐데 0보다 따져보면 0 플러스죠. 오케이? 0 플러스로 갑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어차피 0이 되겠지만 뭐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에서 양으로 갔었을 때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좀 더 자세한 그래프 개형을 원하면 미분한다는 얘기고 미분을 하면 제곱분의 위에 있는 거 자 미분 5 그대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자 그대로 5 미분입니다. 마이너스 x에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x 제곱과 x 제곱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분자의 한 항으로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사라지겠네. 그 다음 상수가 누구 있어요? 1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끝났네. 자 누구에 의해서? 여전히 분모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난다는 얘기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나죠.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인데 위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뭘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 그래서 요걸 살짝 이으면 극소가 살짝 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1에서 극대를 가질 거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각각의 값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누가 되는데? 마이너스 1,3분의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됐다? 1,1이 되겠네. 따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나머지는 뭐 최대값 구하해라.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어요? 최대 최소 마이너스 1이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0에서부터 2까지래. 0에서부터 2까지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건 1도 아니죠. 그래프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최대값 1이고 최소값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까지 되죠? 자 와 오늘 시간 진짜 많이 간 것 같은데 와 지금 몇 시야? 11시야 지금? 11시야 11시 좀 넘었나? 한 3시간밖에 내 수업 안 했나? 와 나 한 4-5시간 된 것 같은데 체력이 벌써 소진되가 아닌데 게이지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와 4시까지 어떻게 하지?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죠. 뭐 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3번 봅시다. 10-3번도 마찬가지예요. 뭘? 극대극소 구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10-3번 봅시다. fx가 sin x에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자 주기함수다 보니 구간이 나와 있네요. 어디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에 의해서 조금 집어넣어 봅시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네. 자 이렇게 갖다 놓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고요. 2파이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됩니다. 2파이 집어넣으니까 0이 될 거니까 이 정도 좀 갖다 붙일게.
자 여기 2파이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파이가 있어요. 파이 대충 집어넣어볼까? 파이 집어넣으니까 또 0이네. 다 됐나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풀고 말 것 같은데 여기 봐. 무조건 0 이상이잖아. 지금 무조건 0 이상이죠. 맞죠? 얘 0 이상이고 사인이니까 사인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부호 판단에 의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는 거고 방향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감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미분 한다는 얘기야. 미분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x가 되면서 뒤에 있는 거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대로 모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x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마가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코사인 x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코사인 x라고 합시다. 끝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2하고 1하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다 됐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하나랑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또다시 보는 거야. 좀 복잡한 수식이 나올 때 이 생각도 해야죠. 얘 계속 0 이상인데? 라는 거야. 왜 0 이상 0 이하 부호 변화가 중요하냐? 결국 도함수는 부호 변화가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증감을 알 수가 있으니까 증감이 목적이야. 도함수를 구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뭐야? 증감이에요. 증감을 알려고. 근데 0 이상이잖아. 필요 없어요. 얘만 보시면 되겠죠. 얘입니다. 얘.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증감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자, 얘를 볼 때도 센스 있게 이렇게 좀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봐봐. 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봐. 코사인 x를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왜? 2로 묶어냅니다. 2로 왜 묶어내죠? 라고 물어보면 코사인 x는 무슨 그래프예요? 기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이게 수평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자체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차의 함수로 표현을 했었을 때 코사인 그래프와 2분의 1 그래프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지금 x축이 될 건데 요 살짝 위에 2등분 되는 요 지점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따로따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이 y는 코사인 x가 되는데 뭘 해줄 수 있어요? 요 지점에서 뭐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네. 왜? 코사인 x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라서 증가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라서 감소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라서 증가하게 될 거고 우리가 수투할 때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면적 자체가 뭐다? 함수값의 차이를 유발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가는데? 정말 많이 내려가죠. 이쪽에서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상대적인 넓이가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지금쯤 되면 알죠? 3분의 파입니다. 됐죠? 3분의 파이고 자, 저쪽 끝에는 3분의 5파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럼 알아서 하시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쭉 떨어집니다. 맞죠?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자, 해볼까? 얘들아,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점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진짜 논외인데
논외인데 자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이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고3들 문제 풀거나 대칭성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 감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f의 2파이 빼기 x야. 얘들아 f의 2파이 빼기 x는 자 얘를 얼마만큼? x축으로 x 이꼴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 시킨 거야. 선대칭 시키면 얘가 되거든요. 이가 됐어요? 선대칭 딱 시키면 얘가 됩니다. 그럼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니까 사인에 2파이 빼기 x가 되는 거고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에 얼마가 된다? 2파이 빼기 x가 되겠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사인의 마이너스 x랑 동일하고 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코사인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자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사인 x랑 동일할 거고 얘는 우함수라서 코사인 x로 동일해지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fx랑 f의 2파이 빼기 x랑 더하는 거야. 더해봐봐. 더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뭔데? 이 말은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점대칭의 유무는 딱 이렇게 결정합니다. 선대칭을 시킨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선대칭을 시킨 함수랑 원함수를 더해 상수값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점대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뭐 수투 내용이기도 하고 수투 내용이 아니고 f에 x에 더하기 f에 2a 빼기 x가 딱 있는 거야. 얘가 2b다. 이게 무슨 말인데?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얘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 설명해주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뭐 접근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접근할 때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그리고 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 유리함수가 점대칭 함수잖아요. 그때도 이 표현을 적었을 거라고. 그때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이게 점대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유무를 따져줄 때 뭐 선대칭 시킨 도형을 딱 더하는 거예요. 더했을 때 상수값이 나오면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점대칭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근데 뭐 저런 것들은 문제 풀 때는 굳이 필요 없는데 평소에 할 때 한번 조사해보고 넘어가면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냐?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함수가 되겠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이 있고 뒤에 있는 거 2의 x승이 되는 거고 이거 이꼴 y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한다? 자, 얘가 지나는 영역을 살짝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쌤 근데 얘는 마 2에서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를 살짝 그렸을 때에 자 루트 3이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는 아래쪽에 그것보다 큰 쪽에는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했죠. 그래서 증가했겠죠. 오케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대략적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뭐가 되겠어요?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지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뭐가? 극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부정형 형태에서 누가? 지수함수가 영향력이 센 거니까 0으로 빨려 들어갈 거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쓱 내려가서 이런 식의 정근사 형태로 그려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극대가 가져질 거고 여기서 극소가 가져질 거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극대 또는 극소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 한번 해보면 여기가 2x가 되고
2의 x승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인데 어차피 2의 x승으로 묶어낼 거니까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x 플러스 3이고 뒤에 있는 게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 3에서 그리고 1에서입니다. 따라서 여기 한 1이 여기쯤 있겠죠. 1에서 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얼마에서?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극소를 가지면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겠죠. 얘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마3이 일단 범위 벗어났어요. 쭉 가서 이쪽 마3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를 좀 정리를 해줄 거냐.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봐. 얘는 다 살펴봐야 되겠죠. 최소값은 분명히 1에서 생깁니다. 얘를 fx라고 뒀었을 때 최소값은 f1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될 텐데 문제는 경계값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냐 2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냐 라는 건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는데 자 저기 보시면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저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시험 보면 안 나왔나? 대충 나왔어요. 대충 나왔나? 저희 접선 기울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까지 거의 생각. 도함수 활용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미분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일단 계획은 그렇던데. 미분법까지 들어가겠네. 이해도 없죠. 끝까지. 이게 점수까지 나가는 그거라고 하긴 하죠. 접선 전까지. 많이 나갈 수 있을까? 기세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시험 얼마 나왔잖아. 몇 주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려면 진짜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데. 그래. 우리 뭐 다 끝났으니까 미운 것까지 다 했어요. 우리. 다 했고 이게 극대극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들어가나? 모르겠네. 들어가나? 자 일단 10-4번 하나 하고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외접하는 원뿔에 9에 외접하는 원뿔의 높이를 h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어요. 9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자, 9 외접하는 원뿔 같아. 이렇게 원뿔이 있겠지. 틀까?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외접한 쓱 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가고 뒤쪽에서 만나겠지. 원의 중심에서 딱 만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원뿔의 높이를 h,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자, 근데 얘를 자를 거잖아. 어떻게 자를 건데? 밑에 있는 이 반지름이 이렇게 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끔 잘라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잘랐어요. 쭉 자르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이등변 삼각형의 단지 뭐가 내접했다? 원이 내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이 내접했다, 원이 내접했다, 원이 내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9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지만 누구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뒀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사이즈를 문제에서는 h라고 뒀으니까 자 근데 곳곳에 뭐가 있나요? 닮은 도형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내려봅시다. 얘랑도 닮은 거 있죠?
맞죠? 얘랑도 닮음입니다. 이쪽도 닮음이고 닮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자,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어차피 1이거든요. 어차피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여기가 h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관계, 빗변의 길이가 또 있을 텐데, 자 r 대 h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r 대 h니까 r 대 h야. r의 h니까 r분의 h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찾으면 되겠네. 피타를 쓰든 뭘 쓰든 다 괜찮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뭐 빗변도 봐야 되나? r 대 h, r 대 h. 그럼 관계식 적으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h에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h에서 1을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잘했어요? 잘했죠? 자 됐죠?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고, 관계식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h 빼기 1 전체의 제곱이 1 플러스 r분의 h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r 대 h, r 대 h, 피타 쓰면 h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h 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h가 있을 텐데 1은 어차피 날릴 거고, 여기 있는 거 r 제곱분의 h 제곱이 있는데 h 다 날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h 마이너스 2는 뭐가 된다? r 제곱분의 h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구하라는 게 r을 h로 나타내세요. r을 h로 나타내래. 그러면 r을 h로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h분의 h-2가 되겠죠. 이게 뭐다? r 제곱분의 1입니다. 역수 취해주면 뒤집히겠죠. h 빼기 2분의 h에다가 r 제곱이니까, 따라서 r을 표현하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네. 루트에 h-2분의 h가 r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가 최소가 되는 h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쌤, 원뿔의 부피입니다.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될 거니까 h-2분의 h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파이에다가 높이인 누구를 h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3분의 1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살 정리해 봅시다. 3분의 파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h는 h-2분의 h 제곱이 되겠네.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쪼갤 수 있겠지. 쪼개고 생각합시다. h 빼기 2분의 h 제곱에 빼기 4하고 센스 있게 더하기 4 해주면 조금 더 예쁘겠네. 그러면 얘는 h-2분의 4에다가 h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이 상태가 훨씬 더 미분하기가 편하겠죠. 오케이? 안쪽에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 딱 해주시면, 자 미분 1입니다. 마이너스 얘 미분하는 거니까 h-2의 전체의 제곱분의 뭐다? 4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요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얘를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h-2의 전체의 제곱분의 h-2의 전체의 제곱에 빼기 4가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래 꺾기리 더하면 h 하나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꺾기리 빼면 되니까 h 빼기 4가 나오겠죠. 자, 분명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자, h 빼기 1로 있기 때문에 얘는 0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h가 어디에서?
4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가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하겠죠. 그럼 계속 증가합니다. 자 최소값 구하라 그랬겠죠. 4에서 최소값 가집니다. 4에서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등장하겠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최소값 등장합니다. 자 뭔데요? 원뿔의 부피는 9의 부피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계산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다 끝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h가 4일 때 최소값 가지는 거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어디 보시느냐 10-5번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자 10-5번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5번하고 자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호 위에 A 또는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Q가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P까지 선분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그 다음 P에서부터 원주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고 Q가 A에서 출발하여 B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양 끝에 있는 지점이 있을 텐데 각각 문제에서 A에서부터 B까지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A 또는 B가 아닌 점 P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A에서부터 P까지는 그냥 속도 V로 움직이는 거야. 속력 V로. V 뭔데? 센티미터 퍼 세컨에 V 센티미터 퍼 세컨 뭐 센티미터 퍼 세컨 V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뭐 이렇게 간대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홀을 따라서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2V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다? 거기에서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따라서 봐봐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호의 길이도 표현해야 돼. 얘도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아 직각 이렇게 표시 원의 중심 표시 이렇게 간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얘가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데 세타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얘 세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왜 세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름 자체가 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12라 그랬으니까 얘 12 그러면 얘는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누가 된다? 그렇죠. 1대 코사인 세타니까 12 코사인 세타로 귀결이 될 거고 B에서 P까지 호의 길이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얼마가 된다? R 세타가 길입니다. 그래서 R이 지금 6이 되는 거고 세타가 2세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2세타가 되겠죠. 잘했나요? 이제 뭐 해줘야 돼?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속력으로 각각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2 코사인 세타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 처음에는 V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12 세타를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데 2V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세타는 변수지만 속도는 알 수 없는 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는 밖으로 빼내고 생각을 해도 충분하겠네요. 자, V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 6이니까 여기 6으로 또 묶어냅시다. 6으로 3 묶어냅시다. 그러면 여기 얼마 남았다? 2 코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여기 뒤에 얼마? 세타가 남는 거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F세타라고 두고 난 다음에 이 F세타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했었을 때 뭐만 살펴본다?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호만 살펴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얼마? 1이랑 계산되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 음이 되나 양음 되는 지점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들아 여기 봐 세타라는 값은 커봤자 90도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얘를 조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로 묶어냅니다. 아까 전에 2로 묶어낸다 그랬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어디에서? 1에서 사인 세타 값을 뺏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이죠. 2분의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인입니다. 됐죠? 지금 뭐하냐? 아, 2분의 1이죠. 아씨, 2분의 1이죠. 미안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여기 2분의 1 적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쭉 갔었을 때 여기가 1이잖아. 2분의 파이 콤마 1인데 빵꾸 뚫리고 빵꾸 뚫리고 중간에 뭐야? 정중앙을 지나는 게 y는 2분의 1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것도 판단 잘해야 돼. 판단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극대가 생기니 극소가 생기니 당연히 뭐가 생긴다? 극소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소가 생기겠죠. 왜? 아 미안, 극대가 생깁니다. 미안해, 극대가 생기죠. 왜?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더 큰 거에서 잘못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온 지점이니까 이때가 가장 시간이 길게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누구를 집어넣으면 된다?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6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6분의 파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루트 3에 2가 곱해졌으니까 루트 3이 되겠고,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겠고, 답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답이 되겠죠. V2분의 10이 이게 답이 될 거예요. V2분의 10 맞나? 6이네. 이건 내 글자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정리할게요.